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어제 간밤에 전 알람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비트코인이 6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더리움이 2,000달러 아래로 하락 중입니다라는 가격 알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간밤 안녕하셨습니까? 다행히 이 시장이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진짜 반등일까요? 아니면 불트랩,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바닥이라 생각해서 매수세에 유인된 뒤에 고래들이나 큰 손의 매도가 나와 희생이 될 장일지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2월 6일 금요일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 쭉 그래도 반등하면서 하늘 높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 추세선이 초록색 시그널 라인이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혼조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7.92%로 어제 58%대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8.33%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 7%대보다 상승을 한 건데 8%까지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오면 숙명적으로 담아야 한다 라고 했던 주은 기자 뷰가 있었는데 이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4.38%입니다. 어제 방송 때와 비슷하죠. 중장기적으로는 횡보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반면 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0.77%입니다. 미약하지만 이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재 유튜브 한국경제TV 채널과 한국경제TV 글로벌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코인도 문의해 주시고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봅니다. 하락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에서 비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헤드라인부터 확인합니다. 네, 빅쇼트, 이 마이클 버리죠.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 예고. 수연 기자, 이 숏의 대가 마이클 버리가 암호화폐 비관론을 외쳤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이 AI 거품론을 외치면서 미증시를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는 코인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비트코인 브레이크 없는 하락세, 우리 시청자분들도 벌벌벌벌 떨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런 와중에 이번 주 하락 국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불안을 더욱 키운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이 마이클 버리입니다. 네. 지난 2일이었죠. 버리는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최근 비트코인 하락은 단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비축해온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주 무섭게 네, 얘기를 했네요. 굉장히 무섭게 네. 얘기를 했죠. 특히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만 더 하락해도 비트코인 비축 기업 스트래티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에 빠지고 추가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자본시장이 사실상 닫힐 수 있다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CNBC 같은 경우에는 버리의 해당 발언 직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했고 관련 ETF도 함께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또 어제 7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또 유사한 경고성 발언 한 번 더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 빅숏 영화 보셨나요, 혹시? 봤죠? 네. 네. 거기 보면은 쫓치는 애 나오는 영화. 네네네. 거기 보면 이제 버리가 열심히 드럼 치지 않습니까? 네. 또 드럼 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막 네, 이렇게 또 드럼 치고 열심히 또 치고 있고. 드럼 치잖아요. 네. 네, 또 여튼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 이탈하자마자 네. 버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예, 내가 맞췄잖아 하듯이 또 한 번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게 벌이의 힘이 강해지는 게 지난번에 AI 거품론 때도 네. 맞췄기 때문에 이 벌이의 힘이 좀 강해졌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7만 달러 내려가는 것도 맞춰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우리가 반대로 장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네, 장구라도 정말. 쳐야 될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북이랑 네. 장구라도 좀 쳐야 될까 싶은데 네. 어쨌든요. 벌이는 이번 하락 흐름이 2021년 말부터 2022년 약세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네. 당시 하락 비율을 현재 가격대에 대입을 하면 5만 달러 초반대까지도 열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런 발언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 심리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200일선인 5만 8천 달러 선까지 내려가면 진짜 힘들 수도 있다. 인데 벌이는 5만 달러 초반대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아주 좀 공포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은 기자. 네네네. 이게 하락세가 워낙 깊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가 저가인지 진짜 지하 한 2, 3층까지 뚫려 있어서 공포 심리를 더 가중시키고 있는데 네네네. 기술적 관점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어젯밤뿐만 아니라 네. 최근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다 벌벌벌 떨 만큼 폭락을 사실 폭락도 아니지만 네.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폭락이라고 느낄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뭐 많이들 지금 이제 충격의 도가니에 아마 이제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 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는 큰 폭락은 아닌데.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가상자산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을 차트화해서 보여주는 토탈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주봉 차트고요. 네. 주봉 차트여서 이 캔들 하나가 일주일치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4,459조 원에 달하는 이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이번 주 무려 한 1,300조가 날라갔어요. 아. 그래서 1,400조가 날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3,031조예요. 그래서 네. 물론 깜짝 어이쿠 할 만함도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 테더 도미넌스도 제가 8% 잡아드렸지만 네. 지금 좀 올랐어요. 거기를 이제 치고 나서 저항을 맞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으로 8.4%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 상태로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불안해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이 기술적 분석으로 우선 테더 도미넌스 주봉부터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항상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네. 이 CC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켜보면 주봉 차트니까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캔들 여기 지금 보이시면 캔들은 여기에 비해서 올라갔는데 그쵸? 이 밑에 CCI 지표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등한 게 그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은 올라갔지만 CCI 지표는 동등하거나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기술적으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월봉상 물론 이번 주 아직 남은 이틀 동안 이 캔들,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 8% 빨간색 선 아래서 마무리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좀 더 보기 쉬우시라고 제가 일봉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남은 주말 동안 그래도 이 빨간색 선 다시 하방 이탈을 해서 네. 다시 다음 주 시작됐을 때 이 밑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해서 써드렸는데요. 네. 월봉상 앞으로 지금 2월 그리고 3월 자 아직 2월 초입니다. 그래서 너무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필요 한 달 많이 아직 남아 있고 네. 설도 안 왔고 그리고 이제 3월 달도 있기 때문에 월봉상 요 밑에 여기가 7.92%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서만 마무리되면은 그래도 이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테더 도미넌스가 왜 하락해야 되죠? 테더 도미넌스라는 것은 코인 가격과 반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가 빠져야지 코인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금 지금 중요한 금 차트. 자, 금 차트 금이요? 보여드릴 거예요. 자, 금 유동성이 제가 뭐라 그랬죠? 코인으로 간다. 이걸 저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금 차트도 지금 일봉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현재 지금 그
4,100달러 여기 초반대를 지켜주고 있으나 요 금 차트 일봉이 여기 상단에 5,200달러 부근을 넘지 않으면서 저는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도 다시 빠지는 이런 그림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왜 그러냐? 금이 역사적으로 지금 지구 역사, 우리 인류 역사에 금이 가장 최고가를 찍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빠질 확률이 더 높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이미 신고가를 찍었기 네. 때문에 빠질 확률이 더 높은 것이고요. 빠지면서 생기는 유동성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온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메인 포인트라, 메인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는 이 차트상에서도 이미 이렇게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 비트코인 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미 저점에 와 있다라고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비트코인 차트 왔습니다. 어젯밤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 오늘 아침까지 비트코인이 막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졌죠. 네. 그런데 제가 어디를 잡아드렸죠? 바로 여기 미리 65,900달러, 62,870달러. 그렇네요. 전일 종가와 금일 시가가 62,870달러. 여기서 정확히 지금 시작됐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데서 그냥 우리 코마어만 열심히 시청하시다가 무지성으로 이런 데서 클릭만 하셨더라도 네. 이미 수익권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저는 코마어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언제 어디서나 장이 좋든 안 좋든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이런 저점을, 맥점을, 변곡점을 잘 열심히 계산해서 드린다는 점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우선 62,870달러에서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간 정말 올라갈 거냐? 올라갈 수도 있고 말 거냐? 네. 여기를 떨어질 수도 있고 자,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중요하죠, 지금 그럼? 이러한 가격대에서 네. 진입을 했느냐, 이러한 가격대에서 리스크 관리 대응을 했느냐 이런 관점으로 항상 시장을 진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여기가 2차 중요한 구간이다. 도전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다시 메인 달봉으로 월봉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왜 금 차트는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 금으로부터 유동성을 받을 확률이 높냐라고 그 이유가 여기 있나요? 월봉상 네. 제가 바라보는 엘리어트 상승 5파의 시나리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그리고 4파를 이렇게 플랫으로 만든다. 그래서 거진 지금 4파가 마무리되었다. 네. 물론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62,870달러 구간이 2차 구간이었다. 자, 그러면 메인 관점은 저는 이거를 아직 5파가 남았기 때문에 상승 5파가. 네, 상승 5파가 우리는 네. 남았고 이거를 우리는 미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듯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그럼 물론 지금 시장이 너무 또 공포스럽고 하니까 지금 62,810달러를 이탈하면 어떡하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다른 가격대를 하나 잡았는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 56,297달러. 네. 여기가 또 유의미한 또 되게 반등한 또 단기로 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타점이 되겠죠. 그러나 물론 여기를 안 주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바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유의미한 변곡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떨지 말고 도전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현재 62,870달러 지켜주면서 이 박스대 구간을 잘 바닥을 다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봉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 앞으로 러프하게 한 일주일 정도를 이 62,870달러와 65,900달러 박스를 잘 바닥을 다져주면은 네. 그래도 여기가 저점으로 작용해서 이 밑에 구간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테더 도미넌스에서도 이번 주 남은 주 이제 8% 밑으로 빠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상 밑에서 빠져줘야 되는 7.92 밑으로만 테더 도미넌스가 하방 이탈해준다면은 이 구간에서도 바닥을 높은 확률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비트코인이 엘리어트 파동에 의해서 상승 5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금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세 보면 말 그대로 공포를 자극하는 경고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네, 백악관도 못 푼 스테이블 코인 보상 클래리티법 어디로 가나.
두 번째 이슈는 이 클래리티 법안 이야기인데 백악관도 쉽게 풀지 못한 스테이블 코인 보상 논쟁 관련 이슈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장이 아마도 가장 주목하고 있던 소식 중 하나였죠. 네. 바로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업계와 은행권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진행한 클래리티 법안 관련 논의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법안의 핵심 쟁점인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조항을 논의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백악관의 중재에도 결과적으로는 기존 입장차만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네. 결국 백악관은 양측에 이달 말까지 절충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양측이 하도 이견이 안 좁혀지니까 이제 백악관이 야, 니네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데드라인을 주고 일종의 과제를 부여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와 스테이블 코인 보상 조항의 이런 사업성이 겹치다 보니까 전통 은행에서는 문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백악관에서는 이걸 통과시켜야 되니까 야, 너네 그렇죠. 이때까지는 협상해와 이렇게 숙제를 이야기를 내준 겁니다. 숙제를 네. 줬네요. 근데 실제로 이 과제, 이 숙제 관련된 소식도 조금 들려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아쉬운 건 업계 쪽입니다. 왜냐하면 네. 은행은 사실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고 그쵸.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도 그렇고요. 네, 업계 측에서 한 발 물러나는 걸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 일부 가상자산 업계 기업들은 지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보관이나 이 토큰 발행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는 은행권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행의 역할을 좀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다행인데 그렇다면 클래리티 법안의 입법 절차 어느 정도까지 온 거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 현재 어디까지 좀 왔나 좀 볼게요. 네. 입법 프로세스를 총 5단계로 봤을 때 5단계. 지난달 29일에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1단계 일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겨우 있겠고요. 1단계? 네, 겨우 1단계 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음 관문은 이제 상원은행위원회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아직 통과 안 되죠? 네, 여기는 이제 마크업도 안 갔습니다. 아. 논의도 안 했어요. 이게 네. 이제 2월 중순이나 뭐 2월 말, 뭐 3월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확실치는 않고요. 이후 3단계 관문은 농업위와 은행위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4단계에선 단일 법안을 또 상하원에서 표결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4단계에서도 두 단계로 또 그렇죠. 나뉘네요. 상원, 하원. 네, 상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되고 이후 마지막 관문이 이제 대통령 서명이거든요. 네. 이래야 이제 최종 통과 땅땅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땅땅.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실상 네. 예, 입법 절차까지 아주 갈 길이 먼 거죠. 갈 길이 멀었네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5단계 중 1단계밖에 네. 안 왔고 앞으로 뭐 4단계를 거쳐야 최종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 대통령 서명은 차치한다 해도 그래도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연내 통과가 좀 가능할까요? 일단 그래도 시장에서는 연내 승인 가능성 아직 그래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로 보고 있죠? 한 퍼센트까지는 사실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일단 좀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코인 시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통과된 이 지니어스 액트 사례를 좀 언급을 하면서요. 네. 그때도 통과하기는 좀 어려웠다. 오. 굉장히 많이 막 쟁점들도 있었고 네. 막 싸우기도 했고 이랬지만 업계와 정부가 합의를 도출한다면 클래리티 법안도 결국 주요 고비를 넘기고 연내 통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올해가 미국 중간 선거의 해인 만큼 이 8월 이후에는 복잡한 법안을 처리할 정치적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좀 부담 요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8월 전은 그래도 해결을 해야 네,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네. 사실 상반기 이전에 좀 통과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그래서 월가의 이제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중간 선거 국면에 진입하기 전인 올해 2분기 내로 이 클래리티 법이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보상 조항 가지고 계속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국면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 좀 입법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결국 올해 상반기 내에 이 법안 통과 여부가 나와야 하지만 우리 시장도 지금 좀 반등 동력을 덩달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상반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클래리티 법안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요. 비트코인 살펴봤으니까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원래 3,000달러가 주요 지지선인데 지금 2,000달러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지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네, 이더리움 모두 다 던지고 있는데 이 비트마인의 의장님 톰리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뭐 어제 코마워에서도 다뤘지만 네. 지금 이더리움 창시자 이 비탈릭까지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모두 다 진짜. 던지는 형국이거든요. 아니 창시자가 던지면 도대체 네. 우리 무엇을 믿고 이더리움을 투자합니까? 아. 정말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좀 큰형님이 계시잖아요. 비트마인 회장인 이 톰리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고 외치시면서 네. 이제 이더리움의 굳건한 믿음을 좀 보이고 계십니다. 신앙인가요? 네,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급으로 지금 믿음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이 이더리움 매도 소식을 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새 또 파셨거든요. 어제도 이제 코마에서 다뤘는데 5일 비탈릭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던 16,384개의 이더리움 중에서 27.6%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한 거에 의해서 네. 또 파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매도된 물량을 보면요. 네. 약 4,521개의 이더리움을 팔았고요. 평균 매도가는 2,202달러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거의 뭐 1,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또 매도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도도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파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좀 네. 버텨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네. 좀 팔아서 투자자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계셔서 그쵸.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비트마인 못지않게 이더리움을 지난해 좀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기업이 있잖아요. 네. 바로 트렌드 리서치입니다. 제가 코마워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에 곧 막 샤프링크의 매수 보유량을 좀 따라잡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 DAT 2위 기업이잖아요. 네, 샤프링크가. 그렇죠. 샤프링크가. 그랬는데 그때는 굉장히 적극 매수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적극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총 19만 9,500 이더리움을 손절 매도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봤는데 한 번 더 매도를 한 것 같아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20만 개 넘게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전에만 1만 개 넘는 이더리움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5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잠재적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더리움 창시자도 그렇고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이런 기업들도 손절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이 톰리는 얼마나 믿음이 강한 겁니까? 이 정도면 거의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우리 이더리움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버티고 계시니까요. 그쵸. 버텨주고 계시니까요. 네. 비트마인이 지금 약 한 80억 달러의 미실현 손실을 기록하면서도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여기저기 지금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조롱도 롱이지만요. 네, 우리 톰리 의장께서 최근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실패가 아니다. 우리 장기 이더리움 재무 전략이 의도한 대로 작동한 결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비트마인은 지난 3일이죠. 하락장이 본격화했던 시점에 최근 이더리움 2만 개를 추가 매수했고요. 현재 보유 물량은 약 424만 개에 달합니다. 네. 이처럼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장기 베팅과 단기 이탈의 국면이 극명하게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이 비트마인이 현재 3,000달러 선에서도 물린 시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좀 내려갔으니까 평단을 좀 낮출 네.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DAT 기업 관련된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고 훈 기자. 네네네. 이더리움 현재 뉴스메타, 메타 차트, 알파 차트 어떤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뭐 메타 차트부터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네.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다 할 오르락 내리락 뭐 단기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지금 판단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전에 코마와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금의 시장은 무조건 존버한다, 간다. 이 지금 잡았으면 무조건 간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저점에서 도전하셔서 네. 수익이 나면은 익절하고 또 다시 저점을 발견하고 또 저점에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을 하면서 점점 내 시드 자산을 불려가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되게 유의미한 그런 네. 어떤 모습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수영 기자가 브리핑한 뭐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창시자인데 팔았다, 도망간다, 네. 뭐 이런 퍼드 뉴스들도 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 이제 끝났냐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비탈릭이 팔든 네. 뭐 톰리가 기절을 하든 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차트에 답이 자, 있다.
모든 것은 네. 차트에 답이 있죠. 네, 이 좋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네. 돈입니다. 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캔들 하나하나가 다 돈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교하는 차트 제가 요거를 항상 보여드립니다. 언제 이더리움이 중요한 지점에 와 있어서 오. 사람들이 벌벌벌 떨 때,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지금 주봉 차트인데 네. 제가 왜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여기서부터 쭉 이제 하락해 온 이더리움이 전에 막 엄청 가격이 비쌀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때가 요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쭉 이 가격이 하락해 오면서 이 하락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여기서 잡았는데 제가 이거 이후에 이렇게 요 선을 좀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 보통 추세가 바뀌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 바뀌는 모션을 한번 준 다음에 다시금 되돌림이 옵니다. 네. 그 되돌림을 제가 계산했을 때 이러한 구간이 나왔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러한 구간에 오면은 다시금 도전해야 된다라고 모기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느 순간 안 올 것 같았지만 와버렸네요.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와. 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네. 딱 마침 비탈릭이 뭐 팔았다 하는 뉴스도 나오는 와중에 이런 구간까지 또 도전해야 되는 구간까지 왔고요. 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이제 일봉 보여드리면 이더리움 자, 일봉. 이 구간은 제가 비트코인 1차 75,000달러, 72,000달러 구간과 거의 동일하게 보여야 된다, 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비트코인의 그 2차 구간과 동일하게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지금 2차 구간인데 여기 지금 1,896달러, 1,858달러 여기 구간 지금 딱 하필 멈추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 그래도 아직 봉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 하락세, 공포스러운 하락세 좀 여기서 좀 진정이 되고 있어요.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월 초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남았어요. 이 정도 지금 2월 여기가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봉캔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봉들이 여기를 잘 지켜 나가면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또 이탈해 버리는지 이제 다시 이제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현재 기준 여기 1,896달러, 1,858달러 여기 잘 지켜 나가는 네. 관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주봉 차트. 자, 주봉 차트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2,145달러 그리고 2,130달러 지금 여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이번 회오리 달 감자처럼. 그 다음 달 네. 월봉 종가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 캔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하필 떨어지더라도 자, 여기 제가 여기 잡아드렸죠. 1,747달러. 정확히 여기서 지금 반등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드 뉴스가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저점에서는 보점을 해야 되고 콤아웃에서는 저점을 항상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구간 잘 깨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2,145달러, 2,130달러 잘 위에서 마무리해주는 시나리오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요. 네, 이더리움 차트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XR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XRP 홀더들의 강한 믿음 헤드라인. 이게 어떤 의미죠? 네, XRP 가격 흐름과 이 네. 투자자들의 심리가 정반대로 있다고 하는 점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온체인 분석 업체 산티몬트에 따르면 산티몬트. 이 XRP 같은 경우에는 네. 소셜미디어 상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강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긍정 부정 감성 지수가요. 이더리움보다 2배 이상 높았고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170%나 높은 수준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파프 훈달 스위프트X 수석 분석가는 XRP 홀더들이 이 변동성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회의론이 쉽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XRP의 이런 독보적인 낙관론이 과연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 현실 부정이냐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홀더들이 이렇게 낙관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가질 만한 상황인가요, 이게? 네, 뭐 사실 지금 가격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홀더들의 심리 네. 지표 외에 이 기술적 지표들은 사실 좀 냉담한 상황입니다. 이 코인데스크는요, XRP가 핵심 지지선이던 이 1.6달러를 명확히 이탈하면서 그 아래로는 1달러 부근까지 뚜렷한 매물대가 없는 이른바 에어포켓 구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하락이 시작될 경우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XRP 상황 살펴봤는데 훈 기자, 네. XRP 그래도 이 반등세는 다른 코인들보다 좋습니다. 11%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차트 어떻습니까? 짧게 확인해 아주 주세요. 네. 완벽합니다. 아, 완벽해요. 네.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짜잔. 짜잔. 비트코인 네. 전일 대비 네. 오늘 한 19% 빠졌고 17%인가요? 이더리움 18% 정도 빠졌고 사실 XRP는 25% 빠졌습니다. 자, 네. 그런데 빠지더라도 제가 여기 잡아드렸죠. 자, 여기 하얀 색깔 빗선 잡아드렸죠. 네. 여기 정확히 지금 잘 지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구간이 비트코인과 맞물려서 1차 구간이면은 여기가 2차 구간. 자, 그리고 XRP 같은 여기가 지금 3차 구간인데요. 네. 지금 여기 구간 지금 보면 잘 반등하면서 꼬리 달고 지키고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 선 정말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하기는 반대로 여기 1.513과 1.445달러가 저항대로 이제 발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저항 맞고 빠지더라도 여기 빗선, 여기가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1.25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를 깨지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XRP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슈와 차트 분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월 6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어떤 코인이 플로우 8.31% 상승 중에 있고 AWE 10.11%, GK싱크 16.78% 상승 중에 있는데 훈 기자, 네. 이 GK싱크 상승세가 꽤나 매서운데 기술적으로 좀 특이한 상황이 있을까요? 네, 기술적으로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이 GK싱크 15분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5분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업비트 보시면 GK싱크 아주 그냥 뚱뚱하게 지금 이게 상승률을 아주 좋게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5분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한번 지금 여기 선 바로 36원인데요. 여기 선 여기를 한번 다시 넘어준다면은 한번 또 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쏠 수 있어. 네. 쏠 수 있어. 네, 하잖아요. 근데 쏘더라도 여기 44원에서는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44원을 뚫고 가는 것도 이 그림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요 36원, 지금 가격이 35원인데요. 네. 36원을 여기를 잘 넘어주면은, 넘고 다시 안착해주면은 한번 우리 쏠 수 있어! 다 한번 쏠 수 있다. 네. 그런데 쏠수 있는데? 쏘는 중간에 네. 여기 44원에서 막힐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유의하셔야 된다. 막힐 수 그런데 있다. 지금 반대로 여기 지금 잘 뚱뚱하게 지금 그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네. 여기 36원에서 반대로도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35원인데 36원이 뚫어야 되고, 뚫면 한번 쏠 수 있어. 그런데 중간에 몇 번 쏴요, 44원, 지금? 네번 쐈다, 네, 44원 지금 저항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반대로 그러면은 36원에서 저항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코인은 네. 지금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일봉 볼게요. 어우. 아이고, 이거 뭐 며칠 전에 상장해가지고, 그리고 네. 며칠 전에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아유, 이거 보이지도 않네요. 한 340원까지 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은 이게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이게 네.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급등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인 레이더 오늘 소개할 코인 레이더 지금 급등 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수연 기자, 최주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 한 주간 상장 코인들을 꼼꼼히 파헤쳐보는 코인백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중한 국내 5대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들을 소개하는 이 코인 백서 시간입니다. 연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방향성을 잃고 있고 알트코인 역시 연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르다 하던 전문가의 말과 달리 시장은 왜 또다시 무너지고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이 프로젝트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패널 젝토 이유진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프라 젝토 대표이자 한국 디지털 자산 평가 인증 전문위원 이유진입니다. 네. 참 지금의 폭락장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움직임만으로는 사실 시장의 거시적인 모든 면들을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번 주 금주 신규 상장 코인인 문버드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직면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금주 상장 코인이 바로 문버드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만들어진 코인이죠? 네, 일단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재작년인 2024년 퍼지펭귄이 월마트와 그리고 타겟 같은 대형 유통 채널에 이런 실물 완구를 출시하면서 NFT 캐릭터 IP가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는 오프라인에서의 소비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네. 이 사례는 가상자산 기반의 IP가 실물 경제와 연결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하나의 실증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최근 몇 년간 상장된 코인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참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기술들을 다뤄왔는데요. 네. 뭐 오라클이라든지 레이어2라든지 영지시. 네, 맞습니다. 네. GK 롤업이라든지 네. 정말 많은 기술들을 이파이, 다뤄왔고 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프라들은 사실 도로로 표현하면 거의 100차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도로가 깔리고 있는데 지금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는 그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트럭이나 물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고속도로가 깔려도 수수료 통행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물류가 충분히 있어야 네. 이 생태계가 구조가 될 텐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물류나 자동차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통행세를 낼 만한 것들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이 또 지금의 폭락장을 가지고 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 레이어2 개발자 이래라 했던 네.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결국 이런 인프라가 깔려 있어도 네. 돈을 어디서 벌어오느냐라는 이 질문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 프로젝트들도 뭐 굿즈나 퍼지펭귄 같은 경우에는 펭귄 모양 굿즈도 네. 팔고, 그리고 게임도 페페 게임도 있었고, 네. 근데 지난 1년 동안 인프라는 분명 좋아졌는데 오히려 왜 시장 참여자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제 문버드 코인을 저희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니 네. 여기에 있어서는 사이클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시장의 구조적 결함에 있어서 한번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들 이제 코인을 살 때 상장 초기에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그쵸. 그래서 상장 물량의 한 5%에서 10% 정도만 상장 물량으로 유통이 됐기 때문에 완전 공급이 락업이 돼 있네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급등도 굉장히 수월한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단기간에 그동안에 이제 VC라든지 재단에서 추후에 물량을 또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야만 한다는 네. 그런 구조적인 좀 결함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락업이 해지가 되면 네. 시장은 거의 죽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차라리 사람들이 그래서 규칙이 단순하다면서 밈코인 시장 쪽으로 몰려간 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럼 거기는 적어도 VC도 없고 다 같이 그냥 네. 누가 기관이 먼저 받는 것도 네.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민코인이 붐을 일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런 단순한 구조도 확실히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나는 VC나 이런 복잡한 재단의 구조에 있어서의 네. 이 토크노믹스를 난 이해 못하겠다. 차라리 백서도 없고 뭐 장기적인 로드맵도 없고 난 로드맵 살펴보는 것도 번거로우니 귀찮고. 네, 로드맵도 없고 네. 그냥 바로 문화적인 속도나 확산력이 뛰어난 밈코인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네. 결국에는 이런 민코인들이 확산력도 빠르고 한다는 네. 장점도 있긴 했지만 수익 모델이 없다는 아주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버는 돈을 또 누군가는 잃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안에서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로 이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까지 감안한다면 네. 전체 파이는 자꾸 점점 줄어들고 모두가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이런 마이너스의 장이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누가 물량을 네. 가져가느냐, 내 네. 물량을 더 비싸게 사주느냐, 네. 이런 그냥 게임이 네, 됐잖아요, 이 맞습니다. 민코인 시장은.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이 높은 이자나 이 수익은 다 뭐죠? 이 디파이 이자율이 연 100%가 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참 코인 네. 폭락장을 보면서 어. 그동안 내가 벌었던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번 돈들이냐, 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쵸. 2026년 시장이 반성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익의 허상입니다. 허상. 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익을 벌어서 이자를 준 게 아니었고요. 네. 코인을 새로 찍거나 이렇게 새로운 수익을 해서 만들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네. 마치 회사가 이제 뭐 물건은 하나도 못 팔았는데 음. 주식 수만 계속 늘려서 주주 가치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꼴과 똑같습니다. 네. 결국 조삼모사인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지속되기 어려운 모델이었고 지금 시장이 그런 구조적인 것들에 대한 역풍을 맞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실체가 없는데 약간 돈을 계속해서 발행해서 네. 내가 이거를 보상받는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 낸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상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주에 상장한 코인이기도 한 이 문버드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이런 리얼 일드입니다. 즉 진짜 돈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현금 흐름에 기반한 수익 모델로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RWA라고 해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그쵸. 코인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지 뭐 않았습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토큰화시켜서.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진짜 수익을 벌고 있어를 오히려 좀 부각시킨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문버드 백서에서도 뭐 기존에 이런 거래 수수료나 토큰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네. 오히려 우리는 BM을 통해서 수수료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내부에서 서로의 돈을 이렇게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네. 시장의 밖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BM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오겠다라는 이 마이너스의 늪을 빠져나갈 출구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이 밈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고립된 섬에 갇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밈코인처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섬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외부 자금을 어떻게 유입시키느냐가 관건일 텐데 문버드가 제시한 해법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예 수치로 명확하게 콕 집었습니다. 아, 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요? 참 네. 수치 좋아하는데요. 저희 문버드가 제시한 핵심은 네.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기술을 팔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대중들한테 익숙한 상품을 판다는 겁니다. 상품? 네, 그래서 백서에서는 이를 버빌리언스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목표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말씀드렸죠. 거래 수수료나 레버리지나 이런 정산 수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소비자 비즈니스를 만들겠다라고 백서에 명시했습니다. 소비자 비즈니스라는 네. 말은 좋습니다만 네. 다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퍼찌 펭귄처럼 귀여운 펭귄으로 IP 사업을 해서 네. 잘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코인 프로젝트가 실물 상품을 팔아서 그 정도 규모 사업을 만든다는 게 과연 네.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좀 이렇게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데이터로 좀 더 살펴봤는데요. 네. 네, 일단은 데이터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버드는 비교 대상으로 저희가 익숙한 이 아트토이 기업이죠. 네. 팝마트를 지목을 했습니다. 두 회사의 초기 성장 비교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팝마트가 설립 2년 차에 지금 약 9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네. 반면 문버드의 운영사죠. 오렌지캡 게임스는 설립 2년 차 기준으로 실물 수집품 판매만으로도 약 800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나로 한다면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동일한 성장 단계에서 비교를 해보면 실물 수집품 시장 전체가 가진 잠재력을 좀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네, 100억 원 정도면 그래도 잘 네. 사업성을 잘 만들어냈는데 팝마트보다 이 초기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특유 프로젝트에 뭔가 네.
반짝 효과 네.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지속성을 꼭 무조건 봐야 되는, 지속성.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쵸. 저희가 상품에 있어서 이런 유통의 구조에 있어서 지속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품질과 얼마나 탄탄한 유통처가 확보되어 있느냐가 제조에서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버드 운영사가 제시한 것에 따르면 바이브스 TGC라는 카드 가운데 네. 본인들의 최고 등급을 받은 카드 비율이 약 59%고요. 이는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카드 게임의 산업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GTS나 아니면 ACD 같은 이런 북미 대형 유통사를 이미 확보를 한 품목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이게 팍 반짝 가게를 열어서 네. 이게 매출을 올린 게 아니라 북미 대형 유통사를 뚫어서 장기 지속성을 가져갔다. 그래서 네. 실물 상품으로서 경쟁력을 좀 인정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의문이 또 하나 듭니다. 네. 제가 굉장히 지금 네. 의문 덩어리인데 장난감 사업이 그렇게 잘 되면 주식 회사를 하면 되지 굳이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 리스크일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그래요? 네. 백서안에서 표현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상품을 하나 출시하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버드 백서에서는 이 마케팅 비용을 토큰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을 인센티브로 제공을 해서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계속 밈을 퍼뜨리고 네. 그리고 영업사원처럼 굉장히 빠르게 영업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토큰은 비즈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사가 장난감을 팔아서 100억을 벌었는데 문버드 가격 흐름은 조금 시청자분들의 의문점일 것 같습니다. 네, 토큰에 있어서 가격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리플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코인에 있어서 차트를 보면 저는 더 혼동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팔아서 네. 돈을 많이 수익을 얻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배당을 주거나 네.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좀 높이거나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명확합니다. 이렇게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던지 네. 아니면 이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는데요. 네. 엄밀히 말해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니까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 토큰 코인 재단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회사에서의 수익이 있다고 해서 재단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문버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이번에 장난감을 통해서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현금이 과연 토큰의 홀더를 통해서 홀더 지갑으로 갈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반영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쵸? 100억의 매출이 있지만 네. 이 100억의 매출은 홀더들의 지갑이 아닌 그들의 법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네. 재단이 그 돈을 다시 토큰으로 사서 소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자사주 매입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코인과 회사의 매출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저희는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현재 크립토 시장에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코인 홀더 분들께서는 왜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이런 매출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좋은 실적들이 코인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쵸.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겁니다. 리플도 기술력이 좋고 막 여러 은행하고 합작을 하는데 가격이 왜 이 모양이냐. 그래서 지금 이 네. 문버드 같은 경우도 실제 매출과 토큰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증명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숫자적인 측면에서 또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토크노믹스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는지 오늘 또 문버드 예를 통해서 네.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노믹스 측면에서 지금 보면 문버드는 보유자가 이제 보상안을 받는 성격의 물량으로 약 27%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27%는 세부 언락이라든지 아니면 분배 방식은 항목별로 꽤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백서에
투자에서 말하는 연결고리는 매출이 나면 이 수익으로 토큰을 사서 가격을 떠받치겠다라는 직설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네. IP가 커지고 팬덤과 유통이 확장이 되면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더 활발하게 지도록 이 인센티브 역할로 토큰을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실물 매출이 토큰 매수로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지만 네. 실물이 흥행이 있다고 하면 토큰 매출로 토큰의 수익의 창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의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적인 리스크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들은 초기에 물량이 좀 잠겨 있다가 네. 나중에 한꺼번에 풀리는 락업 해제가 나오면서 가격이 막 폭락하고 이제 이 코인 시즌 끝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네. 네. 오버행 리스크라고 많이 표현을 업계에서는 하는데요. 네. 전에는 정말 많이 있었던 일이지만 사실 요즘은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거래소에서 보면 네. 이제 저희가 언락 배분 방식에 대한 것들도 이제 공지를 다 하고 있고요. 네. 백서에 명시된 팩트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 문버드 토크노믹스에서는 초기 투자자와 팀 물량이 약 35%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중 자체만으로 보면은 가볍게 볼 정도의 물량은 아니긴 하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물량이 상장 시점에서 전혀 유통되지 않았고 또 여기에서는 초기에 12개월 동안 락업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개월에 걸쳐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분할 베스팅 되는 효과로 지금 문버드에서는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락업 해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24개월에 네, 걸쳐서 맞습니다. 하기 네.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락업 해제가 과거처럼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또 아니다. 라고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요? 네, 방금 이렇게 토크노믹스가 이렇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네. 문버드는 조금 뭐 너무 그렇게 락업이 되어 있는 일정에 대해서 예민하게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락업 해제 자체가 과거에는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루어졌지만 베스팅 일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사전에 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미리 이를 선반영하는 환경이 자리를 잡으면서 해제 시점의 영향은 점차 이제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께서도 실제로 변동성이 이렇게 확인된 사례들을 보면 락업 해제보다는 오히려 그 시점에 거래량이라든지 관심도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버드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오늘의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에 알찬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